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치 세력은 소수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물론 이미 소수파죠. 국회 전락이 됐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처럼 정치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하면 절대 다수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엄청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네. 저희는 젊고 소신 있고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오신다면 박수치고 환영할 겁니다. 네. 지금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네. 나머지 분들은 출마를 하신 분이 없잖아요.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분이 후보로 어떤 구도로 경쟁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가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지금 탄핵 정국에서 개혁신당의 역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그 이후의 얘기지만 이제 조기 대선이 뭐 사실상 기정사실로 돼 있는 거잖아요.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하야를 하는 수가 있고 탄핵을 당할 수가 있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야를 할 경우에는 언제 하야를 하냐의 문제겠죠. 하야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을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면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하고요. 2017년 3월 9일 날 헌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주 14일 날 탄핵이 된다고 하면 대략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내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헌재의 판단 나온 이후에 60일 이내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년 한 5, 6월 정도는 뭐 그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개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저희도 후보를 내고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겠죠. 독자 후보를 내고 경쟁을 한다. 당연히요. 네, 계속 말씀하셨던 것 2016년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절차 탁마에서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또 탄핵이 되면 탄핵이 2번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치 세력은 소수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물론 이미 소수파죠. 국회 전락이 됐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처럼 정치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하면 절대 다수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과거만 파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진영과 지역 대결 구조로 선거를 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지죠.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990년도에 3당 합당이 되면서 그때 이른바 보수 대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때 민주당 세력을 호남으로 고립시키고 호남과 수도권 일부로 고립시키고 전국적으로 완전히 보수가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절로 머리가 굳어져 있어요. 세상이 바뀐 걸 모릅니다. 민주당이요 전국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YS가 그 3당 합당으로 무너졌던 PK를 되찾기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계속 후보 내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본산이 호남이지만 대권 후보는 다 영남 후보를 냈어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해서 전국화를 했고요. 실제 PK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번 지방선거 말고요. 앞전에 지방선거 때는 부산, 울산, 경남 전부 민주당이
차지했고요. 그렇죠. 부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15개 전체가 다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그런 상황까지 반전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이라는 게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이런 데 지방에 있는 그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그 올라와서 혼합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호남 분들은 원래 민주당 지지가 강했고 수도권에 가장 많고 그다음에 부울경 분들도 비율이 거의 49대 51 정도 거의 비슷해졌어요. 정치적 상황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비슷해진 상황이 돼요. 그럼 거의 5대5 정도인데 그 출항민들 거의 비율 비슷하게 와 있죠. 그다음에 TK에서도 거의 민주당이 한 20% 지지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 비율대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이요. 실제 보수가 지역 대결과 진영 대결로 선거를 해서는 수도권에서는 민주당한테 완패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어요 이미. 예?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탄핵 반대까지 해보세요. 그럼 완전 더 소수파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네. 지금만 해도 수도권에서 힘든데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그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엄청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네. 저희는 젊고 소신 있고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오신다면 박수치고 환영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림은 뭐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온다면은 차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불리하진 않을 거다 이런 계산이 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판단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니 지금 국가의 그 전망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예?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서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두고 차기 대선의 그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시간을 끌겠다? 이런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이 직무 배제됐다고 그러고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무슨 담화를 발표하고 뭘 하겠다? 무슨 권한을 누가 그분들에게 그 권한을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버티기는 차치하고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공직선거법 네. 대법 판결이 좀 선거권 상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지금 야권에 쏠려 있는 좀 분위기랄까요? 좀 지지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그 계기가 될까요? 다시 저는 이제 대선은요. 네. 대선은 당대당의 대결 구도도 있지만 인물과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네. 예. 나머지 분들은 출마를 하신 분이 없잖아요.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분이 후보로 어떤 구도로 경쟁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가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상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전개가